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졌던 그 산불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 이상의 면적이 다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면적이고요. 파키스탄에 폭우가 오면서 국토의 3분의 1인가요? 다 잠겨버렸잖아요. 거의 뭐 국가가 그게 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파키스탄이 탄소 배출 책임은 1%라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99% 잘못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입니다. 지금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폭염, 또 반대로 한파, 폭설, 가뭄, 아주 극단적인 자연재해, 재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기후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연재해가 정말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심화하는 자연재해, 이상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지구온난화 그러면 더워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운 게 아닙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1도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한 100년에 걸쳐서 100년에 1도 올라가서 더운 게 아니고요. 5분 만에 1도 올라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 변화가 아니에요. 한쪽에서 여름이 돼서 온도가 막 올라가면 다른 쪽에서는 겨울이 돼서 온도가 막 내려갑니다. 근데 그 지구 평균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서 1도, 1.1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데 그건 굉장한 변화라는 거죠. 지난 한 2000년 뭐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0년 만에 1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1도 올라갔기 때문에 더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운 거는 폭염이 올 때 더운 거고요. 반대로 한파가 오면 추운 겁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폭염, 한파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 지역에서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 폭염, 가뭄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데요.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바싹 마르고 이렇게 되니까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다 보면은 조금만 스파크가 내려도 불이 납니다. 그 산불도 자주 나고 최근에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뭐 산불이 나서 큰 그 산불이 뭐 미국도 영향을 주고 그럴 정도로 대규모로 산불이 났다고 400곳 이상에서 화재가 막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규모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로 나타나는 불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나오는 산불은 대규모 산불 이런 것들은 소방 당국에서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그런 불들이고요. 그 캐나다 엘버타주만 하더라도 뭐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곳이 다 화재로 잿더미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연 발화돼서 많이 나오는 배경에 가뭄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가뭄이라는 게 비가 너무 오랫동안 안 와서 그런 것이고 그 배경에 바로 기후가 바뀌면서 강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졌던 그 산불인데요. 수개월 동안 진압을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 이상의 면적이 다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면적이고요. 2019년 가을에 인도양에서 그 수온 분포가 이례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인도양의 반대쪽, 동쪽에 위치한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는 2019년 가을부터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요.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죠. 바싹 마르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스파크가 이런 게 일어도 다 불이 됩니다. 그리고 강풍을 타고 이런 게 번지니까 화염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소방관들이 접근도 못해요. 세계 10여 개 나라들이 막 소방관을 보내주는데 사람이 끌 수 있는 불이 아니니까. 그 유럽에서도 폭염이 종종 여러 곳에 많이 폭염이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 스페인도 4월에 이미 영상 40도 올라갈 정도로 4월이면 사실 북반구 아직 봄인데 봄부터 폭염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몇백 명씩 막 사망자가 생기고 하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 이 폭염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에어컨도 잘 없잖아요. 그 이유는 원래 서유럽의 기후는 해안성 기후라서 우리보다 훨씬 고위도인데도 온화하고 해류나 이런 거 영향 때문에 좀 따뜻하고 그리고 여름에도 좀 서늘하고 그렇게 덥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이 별로 필요 없어서 그런 인프라 여러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폭염에 영상 40도 이렇게만 올라가도 폭염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인명 피해가. 아직은 우리가 그 적응이 안 돼 있죠. 바뀌는 기후에. 그런데 너무 빠른 속도로 기후가 바뀌고 있으니까 기후변화 속도도 늦추고 기후변화 적응도 높여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스페인에서 그 4월에 폭염 피해가 있었을 때 가뭄과 산불이 같이 겹치면서 피해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이런 피난 행렬들이 생겼고 작년에 이어서 뭐 올리브 농사도 뭐 망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농산물 재배 이런 것들에도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례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보실 거거든요. 매년 여름마다 폭우, 폭염, 뭐 싱가포르만 해도 뭐 40년 만에 최고 기온이 37도 올라갔다.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체감 온도를
쓰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온도만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위험한 게 아니라 습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훨씬 힘듭니다. 사람이 그 생존 그 실험을 해보면 습도가 거의 0에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는 50도, 60도 올라가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30도, 40도만 돼도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것도 뭐 체감 온도가 50도를 넘었다 그러고 인도도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사망자가 속출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인도는 뭐 곳곳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뭐 극단적인 그런 기온들은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환경이다. 예,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고 제가 뭐 표현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온난화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지구 가열화라고 표현을 해라. 글로벌 워밍이 됐든 글로벌 히팅이 됐든 본질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1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40도, 50도, 60도 되는 폭염이 더운 겁니다. 폭염이 원래 안 나타날 그런 지역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폭염들이 자꾸만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건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 1, 2년마다 이제 계속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게 기후변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난화되면서 온난화되는 속도도 다 다르니까 엘니뇨도 바뀌고 라니냐도 바뀌고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이런 뭐 동아시아만 멀쩡할 리 있겠습니까?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여름이 되면 동아시아 쪽에 비가 많이 옵니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 일본 남부 그 규슈 지역 이런 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리나라도 그때 최장 장마 이래서 50일 이상 장마가 뭐 길어지고 뭐 비가 꽤 많이 오고 그랬지만 중국 남부는 그 양쯔강 거기 유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많이 나서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폭우가 점점 더 비일비재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습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가 와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물폭탄이 돼서 오고 강우 강도 이거 뭐 시간당 100mm 이상 막 이런 것들이 과거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는 지구 평균 온도만 올라가고 마는 게 아니고 이런 극단적인 폭우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물 관리도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인류가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물이 많이 머금으면서 이 토양이 그 교결 상태가 약해집니다. 이제 흘러내리고 토사가 산사태가 잘 일어나죠. 사실 뭐 우면산 산사태 2010년에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우리가 산사태 잘 경험하지 않았었는데요. 2020년대 들어오면서는 다시 이런 폭우, 산사태 이런 피해들이 다시 심해지는데. 저는 뭐 독일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천이 범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작은 하천들은 정비를 아직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뭐 큰 하천 이런 걸 정비를 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막았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터져서 넘칠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은 잘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우가 왔을 때 하천에 어디에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넘치지 않게 막고 또는 뭐 넘칠 곳이 있으면 그쪽에는 미리 사람들을 대피시킨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미리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파키스탄에 폭우가 오면서 원래 파키스탄이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국토의 3분의 1인가요? 다 잠겨버렸잖아요. 거의 뭐 국가가 그게 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그럼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탄소 배출 책임은 1%라 그러더라고요. 1% 잘못했는데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99% 잘못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근데 뭐 파키스탄뿐 아니라 그거는 뭐 어느 나라가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명 붕괴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 더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지역적으로 곳곳에서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파. 지구 온난화인데 왜 춥냐?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인 거예요. 대만에서 한파가 찾아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명 피해가 생기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원래 저위도 이런 곳에 한파 대비가 안 돼 있는 곳에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미국도 2021년인가요? 텍사스 그 남부 지역 원래 연중 그 영하로 잘 안 떨어지는 텍사스주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고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보다도 더 추운 그런 겨울을 맞이했던 때문에 텍사스에서 뭐 2억 명이 한파에 시달렸고 뭐 다 정전되고 난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했다는 그런 북반구 중위도 상공에 지나가는 제트 기류의 사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예전에 이제 지구 온난화 안 됐을 때는 상공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제트 기류가 잘 강하게 불어가면서 북극 주변에 있는 그 냉기를 북극 주변에서 못 나오도록 잘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자꾸 따뜻해지고, 북극은 온난화 속도가 다른 곳보다 유독 더 빠릅니다. 그 해빙이 녹는 거하고 관련이 된 건데, 북극이 빠르게 온난화되다 보니까 적도하고 온도차도 줄어들고, 중위도 상공에 가더니 제트 기류가 자꾸 약해져요. 똑바로 못 가고 굽이쳐서 붑니다. 굽이쳐서 불면은 고위도로 갔다 저위도로 갔다 막 이렇게 경로가 구불구불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로로 가게 되면 이 중위도에서는 북극권에 가둬뒀던 냉기가 중위도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파 같은 것들이 심해집니다. 텍사스 같은 이런 동남부까지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유럽도 그런 북극 한파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동아시아도 그런 북극 한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 유엔 사무총장이 하신 그 이야기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할 것이냐, 집단 자살을 할 것이냐, 지금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 앞으로 10년이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 그겁니다. 계속 지구에 살 수 있느냐, 지구에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으로 지구 환경을 바꿀 것이냐,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탄소 배출을 빠르게 줄이고 생태계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우리가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가지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되는 마지막 10년 기회라는 겁니다.